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오늘은 저의 4월 배당금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웰타워, EPR, 디즈니 같은 우량주들까지 배당 컷을 하고 있어서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와중에 주주들과의 배당 약속을 잘 지켜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서 배당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한 달 동안 받은 배당금은 총 50.63불이고 6개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습니다. 4월은 왠지 모르게 배당 가뭄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배당 나길 직전에 들어가서 배당받는 전략을 좋아했는데 이번 3월은 계속 하락장이어서 매수 타이밍을 잡지를 못했거든요. 그 영향으로 3월 전체 배당 총액은 하락했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종목들을 제가 샀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4월에는 1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많아서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매도한 종목들도 있으니까 참고로만 봐주세요. 저의 이번 배당금 1등은 코카콜라로 17.4불을 받았습니다. 코카콜라는 세계 1등 음료 기업인데요. 물론 지금은 중국의 귀주 모태주라고 하는 고가의 주류 판매회사에게 그 자리를 뺏겼지만 일반 음료로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무려 57년 동안이나 배당을 늘려온 대표적인 배당킹 종목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배당을 늘렸는데 다시 줄이거나 중단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현금 흐름이 뛰어난 회사이기도 하고 이번 1분기 실적도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거든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경제는 잠시 멈췄지만 음료를 미리 사재기해놓는 일반 소비자의 수요가 그 부분을 상쇄한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경쟁사인 펩시도 5월 초에 배당금을 7% 인상했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코카콜라 매출의 반 이상이 식당이나 영화관, 운동경기장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나오는데 3월부터 대부분 셧다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4월에만 벌써 매출이 25%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코로나 영향이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실적으로 나타나는 충격은 2분기부터 시작될 확률이 큽니다. 대신 코카콜라는 음료 브랜드를 거의 500여 개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즉 음료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생수 매출은 떨어지지만 아침에 먹는 오렌지 주스 매출은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출근길에 아침 식사를 사 먹던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침 대용으로 주스를 먹기 시작한 겁니다. 역시 포트폴리오 분산을 잘 해놓는 기업이 오래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2등은 반도체 장비 회사죠. 램리서치로 13.8불을 받았습니다. 램리서치는 개별 종목 소개로 다룬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같이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왜냐면 이들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거나 생산 라인을 증설할 때 램리서치 장비를 구입할 거기 때문이죠. 램리서치도 1분기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고 특히 영업이익이 22%나 증가했습니다. B2B 회사이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겠는데 다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리스크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대상으로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면 미국산 장비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화웨이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거의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일 건데 램리서치의 전체 매출의 30%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기업들에게 해가 되는 결정은 쉽게 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화웨이 협력사들에게 으름장을 놓은 것도 처음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화웨이뿐만 아니라 구글, 인텔, 퀄컴 등등 미국의 IT 기업들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쉽게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할 겁니다. 이번에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기보다는 합의점을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배당금 3등은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죠. 머크입니다. 총 8.82불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머크는 다른 헬스케어 기업들이 그렇듯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라는 호재를 안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머크는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항암제, 백신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잘 아실 텐데 가다실이라고 하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제약사에 투자할 때 체크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약품의 특허 기간입니다. 약품 특허가 만료되면 경쟁사에서 따라 만들기 시작하면서 가격 경쟁이 시작되고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잘 팔리는 약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해줘야 되는 겁니다. 머크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현금이 부족한 제약사들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신약 개발에 성공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머크 매출의 거의 24%를 차지하는 효자 상품인데요. 키트루다라고 하는 항암제도 한 회사를 약 410억 불에 인수를 해서 확보한 제품입니다.
전 임상 단계에 있던 약품을 인수 후에 임상 3상까지 통과를 시켜서 지금은 연매출 142억 불짜리 제품으로 탄생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약사로서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고 실제로 이번 1분기 때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머크 제품들이 대부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제품들이어서 요즘 병원을 잘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2분기에는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가실 분들은 타이밍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배당금 4등은 헬스케어 리츠 3대장 중에 하나죠. 벤타스입니다. 총 6.74불의 배당금을 받았는데요. 벤타스는 병원, 요양시설 등 의료 관련 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해주는 기업입니다. 고령화 트렌드의 수혜를 받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사실 요즘 리츠 기업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들이 대부분 셧다운되고 있고 특히 이런 시니어들이 모여서 사는 요양시설은 바이러스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인의 방문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좋은 소식은 벤타스의 CEO인 데브라 언니가 배당 컷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배당률이 거의 11% 가까이 되는데 그럼에도 배당 컷 없이 가겠다는 건 그만큼 확보해둔 현금이 많다라는 자신감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 실적도 예상치보다 더 좋았고요. 단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2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요양시설의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고 고객사들도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에만 받아야 될 임대료의 25%가량을 연기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고객사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해만 준다면, 잘 버텨만 준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이기는 하지만 당장 벤타스의 2분기 실적에 빵꾸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데브라 언니를 믿고 일단 존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 5등은 상가 리츠인 리얼티 인컴입니다. 주로 편의점이나 약국, 식료품점 같은 필수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서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리츠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역시 코로나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4월 전체 받아야 될 임대료 수입 중에 82%밖에 받지 못했고 나머지는 지급을 연기해 주거나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헬스장, 영화관, 레스토랑 같은 비교적 타격이 큰 시설들이 연체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영화관은 거의 0%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당분간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안전한 세입자들 비중이 훨씬 더 크고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되어 있는 만큼 배당컷의 위험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리얼티 인컴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배당을 계속해서 늘린 배당 기족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이키 1.86불까지 이렇게 4월 한 달간 총 6개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습니다. 5월에도 배당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결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